예,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윤상일 의원님 이야기하신 루나 테라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다. 저 공감합니다. 저 같이 결과도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금융권 그 가계부채 이야기 좀 다시 한번 제가 국감 때마다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소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와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뭐 되게 높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이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2008년도 이후 미국과 우리나라가 완전 상반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몇 프로에서 80몇 프로, 70몇 프로까지 다운되는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70몇 프로에서 105%까지 증가됐다는 것. 이 지점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마다 계속 제기했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계속 금융당국이나 부총리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고승범 위원장 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실제 금융위 별도 보고할 때부터 가계부채 GDP 대비 80%가 심각한 이슈가 있다라고 처음으로 해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준금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관련해서 계속 좀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에 관한 이슈입니다. 변동금리, 고정금리 이슈는 이제 이게 미국과 우리 한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모든 대출이 아니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이제 모기지밖에 없어서 비교해 봤는데 대한민국은 2011년도에 55%에서 지금 70%입니다.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13%고 지금 2021년도 10%입니다.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그 상품이 적다라는 것은 금리 급격한 인상기에 리스크가 차주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율이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 금융당국 이걸 관리했냐, 왜 이걸 관리를 안 했냐라는 문제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총량 대비 그 다음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비율에 대한 그 고민, 이게 상당히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면에 보면은 은행은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구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취약차주의 상황은 특히 금리 인상기 되면 더 이제 악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하는 건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도대체 누구 입장을 대변했는가? 금융산업 내지 금융기관을 대표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대출 총량 관리는 계속 방치하고, 그 다음 금융 리스크는 계속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금리 인상기에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할 때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가 작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현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리스크는 되게 제한적인데 대한민국은 금리 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정이 찢어지고 그 리스크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전가되면서 취약자 상황이 미국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누구 입장을 대변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구조적인 이슈도 있는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이제 구조 문제도 있지만 금융산업을 진흥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금융감독을 하는 기능이 충돌되고 있다. 그리고 그 충돌된 속에서 금융기관의 그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가 결국에 금융감독에서의 역할을 방치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금리 급격한 인상 시기에 대한민국의 취약차주들은 이게 수백만 명이 되는 취약차주들은 그 고스란히 이걸 안고 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스스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전체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의 이 시각이 다른 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에게 개인적인 책임만 지라고 하면 맞나. 오히려 이 상황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금융기관들, 은행들에서도 그 수익을 누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함께 법률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 도입을 했다고 하지만은 변동금리를 다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리스크가 전부 다 그냥 고스란히 이 대출 구조 계약 속에서 전가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실제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도 제도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심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미국과 이게 우리나라 상황의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량 관리 계속 해야 된다, 안 하겠다. 총량 관리하면 이게 무슨
간섭이다 이런 기사도 오늘 떴던데. 예. 일단 그 2008년 이후에 미국은 이제 가계대출 비중이 낮아졌고 한국은 이제 높아졌다. 그 말씀은 이제 통계적으로 맞고요. 2008년도 상황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서브프라임이라고 그래갖고 그 신용도가 굉장히 낮은 쪽으로 대출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위기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좀 줄어든 걸로 이해하는 게 그것도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한국은 이제 그러한 가계부채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이제 경제가 이제 확대되는 과정에서 올라가고 더구나 이제 그 코로나 위기 대응 극복 과정에서 대출을 많이 활용한 거 이제 그게 그 가계 부채가 많아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그 좀 나중에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확대한 거고 확대하는 거를 이제 방치한 거고 요게 이제 산업을 진흥해야 되는 정책과 건전성 감독과 상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그거는 저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감독 제도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서브프라임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거는 감독 당국이 사실은 그 정말 상환이 도저히 안 되고 빌려줘서 안 되는 사람한테 막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걸 방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감독 체제의 문제 때문에 그러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그동안 못했다는 비난은 저는 감수를 하겠지만 이게 무슨 감독 체계 때문에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문제는 제 생각에서 이제 이게 금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낮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고객한테 좀 길게 봐서 고정금리를 가라고 해도 당장 변동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그 강하게 얘기하기가 좀 제한적이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이 최대 실적 내고 취약 차주 어려운 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은행이 이제 실적이 그 올라간 게 당연히 뭐 이제 금리 변동 과정에서 이제 변동금리 비중이 많으니까 거기서 금리 차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출 자체가 늘어났습니다. 대출 자체가 늘어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부가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실은 사실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고 부실은 안 늘어나니까 사실은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사실 2001년도에 보면 뭐 증권, 보험 다 수익이 늘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그 어려운 분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또 이제 최근에는 경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당연히 어려워지고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걸 저는 100% 공유하고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지난 두세 달 동안에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할 거고 그리고 금융권들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은행들이 나름대로 뭐 보도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이제 정말 좀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하는 것도 업계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뭐 어쨌든 협조를 해줬고 그래서 지금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권들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좀 몇 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 그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한번 논의 주점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총량 규제 그거 계속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변동금리와 그 고정금리 비율 그게 부득이하게 적으면 어쩔 수 없다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난 10년. 그래서 우리나라가 함께 그 변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다 전가하는 구조가 아니라 금융기관도 지도록 하면서 진화하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위기 대응에 진화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위원장님 말씀같이 하면 상황이 뭐가 변하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취약자들한테 전가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완충자본제도 만들었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뭔가 변하자라고 금융당국도 변해야 되고 그다음 금융기관도 변해 나가면서 함께 리스크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전부 다 소비자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는 식으로 가고 마치 무슨 시혜 베풀듯이 취약자들
네, 저 고정금리 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 거 100% 동의하고요. 또 이제 가계대출 구조가 전에는 일단 뭐 10년, 20년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받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분할 상황을 점점 바꿔가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문제인식은 저 의원님 생각 동의합니다. 금융회사가 월급 많이 받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게 금융 전문가로서 리스크도 잘 이해하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월급도 많이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리스크는 이거를 고객한테 전가시키는 건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변동금리를 갖다가 없애고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을지는 제가 뭐 지금 당장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그 문제인식은 공유를 하고 있고 그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가계대출 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거는 계속 협의하고 저희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주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